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옷도 되게 얇아졌고 완연한 봄이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과연 봄이 왔는지 한번 우리 시세랑 시황 같은 것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에 있는 더샵 하버뷰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샵 하버뷰 아파트는 송도 학원가의 가장 메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13, 14, 15단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39평에서 41평 요 평형을 이번 주엔 좀 알아봤습니다. 요 평형대가 가장 메인 평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550세대 중에서 200여 세대가 바로 요 평형대입니다. 그리고 향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40평대가 한 8억 5천 정도 거래가 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전부 9억대가 넘는 호가, 남향 같은 경우는 특히 10억을 훨씬 넘는 그런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가 학원가의 장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가격입니다. 송도 전 지역이 평당 1,000만 원 수준이다 그랬을 때도 1,100 수준이었는데 요즘 조금씩 전세가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제 전세 가격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5천에 225, 230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또 1억 원에 보증을 할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가 없거나 또 많지 않거나 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할 때에는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209에 있는 퍼스트월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퍼스트월드는 최근에 40평대가 8억 초반대에 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사실 올드하긴 합니다만 2009년 1월 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가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고 층간소음 적고 그 동간거리 좋고 또 주차 환경 좋고 그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전세가는 10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평대 평균 기준으로 그냥 평당 1,000만 원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더샵 하버뷰의 40평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퍼스트월드의 40평대가 비슷한 추이로 가격은 뭐 여기가 약간 높을까 뭐 여기가 약간 높을까 뭐 이런데 비슷한 추이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더샵 하버뷰 아파트가 조금 더 빨리 9억대, 9억 내외의 호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아파트를 같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09 더샵 그린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40평대 정도 내외로 한번 보고 있는데 그린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 12개 동 15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절반이 84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84 타입을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4 타입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2천 정도 되죠. 그래서 509는 현재 전반적으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뭐 실수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항상 그 제가 약간 저평가됐다, 갭 투자하기 좋다 해서 추천해드리는 그 몇몇 아파트 중에 바로 이 그린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평당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역시 5천 기준으로 하면 5천에 140, 1억에 120 정도 하니까 요 평형 수준으로는 역시 평당 1,000만 원 수준 그래서 주변 단지와 비슷은 합니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이 809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랜드마크 시티가 8개 동으로 2,200세대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75% 정도가 84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84 타입을 제가 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오늘은 제가 40평 위주로 좀 본다고 그랬잖아요. 95제곱미터. 95제곱미터면은 평형으로 얘기하면 한 39평 정도 되는 그런 평수입니다. 8억까지 꽤 많이 올라왔죠. 지금 송도에 평균 조금 저평가된 아파트나 기타 아파트들도 보면 가격대가 확 올라왔어요. 84 타입 정도가 7억에서 7억 5천대, 7억 5천 내외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9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8억은 나오고 있다.
전세가는 다만 809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3억 5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가 평균 809 아파트들은 뭐 1,000, 2,000에서 주로 찾았고 2, 3천까지 찾았는데 뭐 이 정도 평형대는 3천에서 5천까지 보증금을 두면서 월세를 조금 낮게 가져가려는 그런 수요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그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 단지보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신규 단지보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주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피스텔은 109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봤어요. 특히나 109 학원가 라인에 있는 1.5룸 사이즈 오피스텔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송도 프로지오 월드마크 그리고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요 오피스텔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림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109 학원가 오피스텔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학원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한 1km도 안 되는 지역에 한 요렇게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라인에 여러 아파트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쪽 직선 라인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마크와 힐스테이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 사이즈가 특히 월드마크는 원룸, 1.5룸, 투룸까지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사이즈가 달라요. 보통 요 월드마크에 있는 원룸은 한 9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요 힐스테이트에 있는 원룸보다는 원룸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전부 사이즈가 15평을 넘는 그런 1.5룸 형태,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나뉘어 있는 그런 형태의 1.5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대부분이 사이즈가 좀 큰 원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살라더니 벌금 폭탄 위기에 8만 가구가 초비상이다. 한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안주거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용 숙박시설, 생수기라고 그러죠. 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3월 28일자 한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생수기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있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 뭐냐 그랬을 때 레지던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다 그러면 아실까요? 호텔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코니 설치도 되고 또 바닥 난방도 되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지낼 수 있는 뭐 숙박소인 거예요. 어디 놀러 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뭐 임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집으로 장기로 막 이렇게 임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집처럼 쓸 수 있지 않냐. 뭐 아파트랑 다름이 없다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주택 수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할 때는 집을 가져가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숙박업이 되는 거거든요. 2023년 10월 14일까지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꿔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면 국토부가 그 21년도에 그 생활용 숙박시설들의 불법으로 이제 주거용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거 이거를 방지하려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 고시해 가지고는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거니까 다만 23년 10월 14일까지는 그걸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설치가 안 되고요. 전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 난방도 공간 크기에 따라서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지금 이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이제 전환을 해라. 안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고 그렇게 고시를 했던 거죠. 지자체별로 그 공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송도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생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테크노파크역 그 옆에 있는 송도 오네스타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468세대니까 꽤 많죠. 바로 역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내기 좋죠. 그러니까 숙박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역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한라 웨스턴 파크 해가지고 저쪽
809 그죠? 달빛축제공원이요. 그 옆에 있죠. 2021년도 2월 달에 비교적 최근에 1456세대가 들어왔고 그 바로 옆에 또 랜드마크 프리지오 시티가 3월 달에 2000세대 가까운 199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 에디션 2024년 6월에 6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4522세대가 송도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벌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용도 전환을 오피스텔로 하지 않으면 벌금,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꾸면 되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상 그 정해진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전환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면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가구당 한 대씩 있어 확보가 돼야만 그게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단순히 전환만 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거고요. 또 학령 인구 밀집 문제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원래 주거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는 가구 수만큼 이제 학령 인구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니까 누가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학교 다니는 거 그렇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지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를 만약 전환해버리면 갑자기 학교 애들이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생숙에 사는 사람들은 난 처음에 이게 주택인 줄 알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파는 측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 생숙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자체에 청원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좀 가볍게 갈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요 앞에 요 글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인정. 가격은 올랐고 거래도 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송도 509 인기 있는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 실거래가 84제곱미터 기준, 그러니까 한 35평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7.2억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지금 2월 달에는 7.5억, 3월 달엔 7.7억.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금매, 이 가격을 지금 다들 찾고 있지만 없죠. 주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 건수를 제가 매주 세고 있습니다. 2월 주간의 최고 거래량이 80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또 주간 최고 거래량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100건, 왜냐면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워낙 50건도 안 되게 있었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3월 달에 들어서는 막 100건도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그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1월 첫 주간에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거의 1%가 하락을 했었다. 그랬으면 지금은 그 폭이 3월 넷째 주 현재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올랐고 거래도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 늘어날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내린 결론은 가격은 심리 싸움이다.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인천만 볼게요. 2022년 12월 달에 76.3이었는데 23년 1월 82.8, 2월 93.7.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다음 해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은 23년 1월 달에 68, 2월 달에 71, 3월 달에 80해서 역시 마찬가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1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늘고 있어요. 물론 100이 넘어야 뭐 좀 더 사자는 사람이 많다. 더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보면 2월 달에 주택 거래량 2,973건, 1월 달은 1,700건. 결국은
심리나 가격이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럼 객관적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직도 물가가 높고 금리 인상 글로벌적으로 아직 멈추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은행 파산으로 막 이렇게 금융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 후유증 여전히 되고 있는 거 봐라.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지금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해야 한다. 경제 침체를 벗어난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급매소화 수준인데 뭐 그렇게 난리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진입하는 것을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걸 다들 모르고 사가지고 거래가 늘었겠는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 파산하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것도 물론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및 미분양 관련 해결책 이게 현 정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책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미음 리을. 요거는 뭐냐면 저는 일단 물론으로 봤습니다. 갭 투자가 짱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고 일단 한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갈 걸 기대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단 각자 판단에 맡기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던 펀드들은 롱숏 펀드예요. 롱숏 뭐냐면 사고 팔고를 같이 한. 그게 뭐겠어요? 그쵸. 갭 투자예요. 8억짜리를 사고 5억짜리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뭐 내가 그때 못 샀다라는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 내려가면 그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보자. 그러나 바닥은 가깝기 때문에 많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의 또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롱시어 전략인 갭 투자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특히나 뭐 많은 돈이 없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답은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예요. 금리 내려가고 가격이 올랐으면 그때 더 대출을 받아서 그때 확인하고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도 송도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조용해진 분위기는 있습니다. 워낙에 가격들이 올라갔으니까. 요 기간 지나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거나 연락 주셔도 충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